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4화 음모의 연장, 그리고 신교의 전통 천인대전. 첫 번째 이야기. 극양태양절은 비록 사흘이 지났으나 이미 몇 년이 지난 것처럼 교도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으니 바로 백만 신교의 아버지 대종사 모량수 구양태적이 어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허허, 또 하나의 절대자의 사망 소식은 백만 신교의 교도에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는 살아있는 전설인 구주 21천의 상좌 중 일마 구양태적이 아닌가. 아무튼 이러한 소식은 이미 10만 대산뿐 아니라 사천, 신강, 청해, 광서, 광동 등에 흩어진 교도들에게 일사천리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도들은 혼란이나 혼돈을 겪지 않았으니 극양태양절에는 4천마가나 신교를 받드는 12기둥, 12마가의 몰락에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으니 도대체가 이 극양태양절이 무엇인지. 10만대산 대종가가 있는 종산 근처 숲에서는 혈마공자의 부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분명히 대종사가 살해된 소식을 듣고 큰 용기를 얻은 듯 더욱 공격적으로 대종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혈마공자 자신도 그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며 무사들을 이끌고 있었다. 류지혁과 그의 동료들은 모든 힘을 다해 마지막 방어를 준비했다. 대종가의 모든 전사와 진법사들이 자리 잡고 대장원의 중심부에서 대마진법을 활성화했다. 이들은 혈마공자의 마지막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기술과 전략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요. 류지혁이 속삭였다. 모든 것을 걸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오. 그의 말이 끝나자 진법이 활성화되며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대장원은 준비된 전투로 순식간에 붉은 빛의 바다로 변했다. 이 전투의 종결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이제 신교 극양태양절의 결과가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으니 류지혁은 대종과 대정원 연단에서 힘차게 명령을 내렸다. 모든 진법가는 최전선에 서서 진법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시오. 모든 호법님들과 장로원의 장로님들은 각자의 마가 무사들을 이끌고 적의 돌파 시도를 막으시오. 저 혈마공자의 마가 연합부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신교의 원로들께서는 우선 모범을 보여 능동적으로 적과 맞서 싸우시오. 그 순간 대종과 대장원의 각 지점에서 빛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기 시작했다. 대마진법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대종가의 방어 라인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무시무시한 방어진은 무사들에게 환상과 망상을 심어주고 극심한 공포심을 만들어주는 미혹진이기도 하였다. 살수들이 이 미혹진에 빠진다면 내가 공부의 진력이 떨어지는 학은 무사들에게 큰 환상과 공포심에 빠져서 동료가 적으로 보이는 경우로 같은 편이 서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발생하게 된다. 이제 이 빛의 바다는 그 어떤 적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종가의 의지를 더욱더 단단히 드러냈다. 혈마공자는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짜증과 분노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대장원의 방어가 이처럼 견고하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의 부대를 재정비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모두 전진하라. 대종가의 방어를 뚫고 대종사의 처소에 도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반드시 대종사의 권위를 상징하는 혼원보패를 차지해야 한다. 혈마공자의 부대는 곧바로 대장원의 방어진에 맹렬히 돌진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손에 든 수리검을 뿌려대고 들고 있는 검과 돌을 휘둘러댔다. 일부 무사 중에는 유괴 술법사들의 도움으로 화전을 날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혈마공자가 이끄는 마가 연합 무사들은 성난 파도와 같이 격렬히 공격했으나 대종가의 방어진은 그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각 호법과 전사들은 그들의 기술과 전법으로 혈마공자의 부대를 막아섰고 여러 차례의 충돌 속에서 적들을 한 명씩 쓰러뜨렸다. 한편 류지혁은 전장을 통솔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점검했다.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장로들과 호법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류지역의 지시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즉시 대응했다. 전투는 한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대장원은 거대한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현재 대종가는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아우성으로 주변에 극심한 소음이 진동했으며 하늘에서는 강력한 술법의 기운이 번쩍이고 또한 국지적으로 검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대종가의 무사들과 호법들은 무한한 투지와 용기로 싸우며 혈마공자의 무사들을 한계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지역은 모든 전사들의 투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장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그는 손에 든 검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쳤다. 대종가의 전사들이여, 이것을 보라. 지역은 이제 검을 들지 않은 다른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었고 그의 우수에는 신교의 무한 권위를 상징하는 혼원보패가 들려 있었으며 그는 내가 공부의 진력을 일으켜 혼원보패의 진기를 부어넣었고 결국 이 혼원보패에서 황금빛의 빗무리가 튀어나와 하늘로 올라 대종가의 대정원 하늘에 거대한 혼원보패 형상이 만들어졌다. 오늘 우리는 신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자.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의 외침에 힘입어 대종가의 전사들은 더욱 힘을 내어 싸웠고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혈마공자의 부대는 점점 압도당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전투의 흐름은 점점 대종가의 승리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술법의 폭발이 일어났고 혈마공자의 부대 중 일부가 술법의 힘으로 소멸하였는데 전장에 하나의 진을 이루고 후방에서 지원했던 6개의 술법사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고 진의 일부가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다. 이것은 대종가의 진법가들이 발동한 강력한 법술진의 결과였다. 전투는 결국 대종가의 승리로 끝나고 혈마공자의 남은 부대는 완전히 분산되어 퇴각했다. 이에 소마공자 류지역은 큰 싸움이 끝나자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여 전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대장원의 무사들이 하나도 부상 없이 안전한지 그리고 적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서렸지만 동시에 계속된 긴장감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대장원의 전사들은 하나같이 고된 전투 끝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대종가를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과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각 마가의 호법들은 전사들을 독려하며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했다. 동자명은 종전 혈마대 대주와 그의 부하들이 잡혀간 옥으로 직접 걸어가 신문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문관들에게 엄격하게 지시했다. 혈마공자의 남은 계획과 그들의 은신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캐내라. 우리는 이들이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고 돌아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부터 혈가 등 대종사에게 반기를 든 마가들을 역습할 것이다. 신문은 즉시 진행되었고 혈마대 대주는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대종가의 신문관들은 그의 의지를 꺾는 데 성공했다. 조금씩 그들은 혈마공자의 계획 일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한편 류지역은 전사들에게 추가 휴식을 명령하고 장로들과 함께 대장원의 방어와 보안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어떠한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우리는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혈마공자가 언제 어떻게 다시 침공할지 모르니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출입구와 약한 지점들을 강화하고 경비를 2배로 늘리도록 하자. 류지역의 명령에 따라 대종가의 각 부대의 대주들과 진법가들과 건축가들은 즉시 대장원의 방어 구조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각종 보안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뇌정과 종청과 구마마가를 포함한 모든 마가는 이들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방어진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모든 준비와 강화 작업은 대종가 전역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류지혁은 개인적으로 전장을 순찰하면서 각 지점의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그는 모든 무사와 호법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며 신교의 안전과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다. 소마공자 지역의 지휘 아래 대종가는 이제 견고한 방어와 투지로 무장한 요새가 되었다. 혈마공자의 어떤 공격도 이제 대종가에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고 류지혁은 이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신교의 미래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다. 한편 혈마공자의 진영은 대종가를 벗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종산 구릉지에 임시 주둔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진영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 주둔지 중심에는 규모가 사당이 큰 대장군막이 있었는데 군막 안은 조금 어두웠다. 이 혈마공자는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었는지 아무튼 이곳은 사람의 형상은 구분되나 얼굴은 어둠에 잘 구분되지 않을 밝기였다. 허허, 혈마공자는 보좌에 앉아 있었으나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보좌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고 두드리고 있었으니 그는 분명 무언가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헉, 이것은 무엇인가? 이 군막 안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으며 혈마공자의 발밑에는 핏물이 고여 있었으니 그 주변으로 3명의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다. 나의 계획에는 실패란 없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거사를 진행할 때 후퇴란 없다. 병신 같은 것들에게는 삼도천을 건너게 해야 할 것이지. 혈마공자는 어두운 막사에서 중얼거리며 혼자만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울하고 어두웠으며 그의 눈빛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짙은 붉은색 불길처럼 매우 음산했다. 혈마공자의 눈앞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처럼 움직임이 없었으나 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혈마공자의 섬뜩한 눈은 그들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대종가의 방어를 뚫는 것이 이토록 힘들 줄이야.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오. 나는 더 강한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대장원을 무너뜨릴 것이오.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내 앞에서 무너질 뿐이지. 그의 손가락이 보좌 팔걸이를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무겁고 그 사이로 흐르는 무거운 침묵은 무언가 큰 결심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더욱 음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때 대장군막 한 구석에 신비로운 신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츠츠츠츠츠츠츠츠츠. 흐릿했던 사람의 신형은 더욱 뚜렷해졌으며 마침내 사람의 인형이 온전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군막은 조금 어두운 거로 이들의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다. 휙! 투툭. 맨 앞에 선 사람의 손에서 무언가 둥근 물체가 던져졌고 대구르르. 물체가 바닥을 구르다가 혈마공자의 발 앞에 멈추어 섰다. 헉. 낯선 둥근 물체에서 두 개의 안광이 짐승의 머리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수급이었다. 그대가 우리 모용가에 부탁한 신교 대종사의 수급이요. 혈마공자는 발 앞에 놓인 대종사의 수급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승리의 기쁨이 섞인 것이었다. 잔혹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수급을 들어 올렸고 장내의 침묵은 더욱 깊어만 갔다. 훌륭하구나, 모용가의 여러분. 권천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하셨소. 이것으로 우리의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갔소. 대종가의 심장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그 어둠 속에서도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잠시 수급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 방금 나타난 모용가의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권천이라니? 그는 바로 과거 지역이 군노의 신분으로 재와 연의 전투 현장에 지역에게 상노인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 인물이지 않은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중원에 살아있는 전설인 구주 21천 상좌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지 않은가. 그가 왜 이곳에? 아무튼 혈마공자란 인물은 과거 요산대궁에서 나와 잠깐 연의 모용가에서 생활한 전력이 있었으니 그는 과거의 인연으로 이번 극양태양절에 모용가의 용병을 요청한 전력이 있었음을 능히 예상할 대목이다. 이제 혈마공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소. 권천의 말이었다. 흐흐흐흐. 급하시기는 이보시오. 신왕! 그대는 내가 아직 이 신규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지 않소? 우리는 신속하게 신규의 대종가를 몰락시키려 내무사와 마가를 동원했지만 오늘 우리의 결과는 좋지 못했소. 신왕 권천은 혈마공자의 음성에 무의미한 신음을 내었고 이후로 침묵했다. 대종사의 수급을 가져온 것은 위대한 일이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 인물의 제거에 그치지 않소. 대종가 전체를 흔들고 신규 전체를 우리의 손에 넣는 것이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소. 혈마공자는 다시금 보좌에 앉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보좌 팔걸이를 두드리며 각 마가에서 온 다른 대표자들을 불렀다. 12마가의 종주들은 들어오시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승용마가 가주를 위시해 마루, 강마, 철벽, 6개의 가주들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곳에 죽어있는 세 사람은 대무력의 가주와 그의 부하들이 아니던가. 아무튼 5마가의 가주들은 죽어있는 대무력의 가주와 그 부하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역시 이들은 이 어두운 공간이라도 높은 내가 공력을 가진 무력의 내가 곳으로 어두움도 대낮과 같이 볼 수 있었다. 모든 마가의 가주들은 자신의 군을 재정비하고 다시 전투를 준비하라. 대종가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엔 어떠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또다시 내 지시를 어기고 퇴각한다면 여기 있는 비겁한 녀석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막사 안에 있던 모든 인물은 긴장된 얼굴로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마가로 돌아가 전사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점검하며 6개의 가주는 술법사의 법력을 강화하는 등 다가올 전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모형가의 세 분도 나와 같이 움직여 주시오. 그러면 정말로 연의 모형가를 돕겠소? 그대들이 초의 영토 일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초를 막고 있는 죄를 공격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겠소. 혈마공,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어. 그냥 우리에게 종전에 약속한 남군가를 동원해 죄를 치는 것에 만족하오. 그리고 우리가 이곳 송강현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는 종전 얻은 금괴를 송강현 관부에 다시 빼앗겼으니 말이오. 우리 모용가의 대공자가 금괴를 몹시도 얻고 싶어 하오. 허허, 당연히 도와주어야겠소. 하지만 나는 우선 대종가의 혼원보패를 얻어서 정식으로 천인대전에 도전하여 대종사의 반열에 올라야 하오. 그래야 온전히 연을 도와서 그대들이 이 중원의 패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소. 그것은 모형가의 모형태 가주께서도 아실 것이오. 혈마공자의 말에 신왕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감히 연의 실질 주인인 모용태 어른을 언급하다니.
신왕과 뒤 있었던 저광, 법왕 등도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다. 시간이 다소 늦어지는군. 원래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이오. 그래, 천인대전은 또 무엇이오? 그대는 내게 혼혼부패만 얻으면 이곳 신교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소? 내가 말하지 않았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우리 신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대종사는 오직 대종가에서 배출하오. 하지만 대종가의 모든 적자가 죽게 되면 북의 서열에서 밀렸던 사촌들이 나서게 되지만 이들도 천인대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대종가의 반열을 이을 수 있어. 그러나 현 대종사가 죽게 되면 혼원보패를 가진 자도 대종가 출신이 아니라도 천인대전을 치를 자격을 얻게 돼요. 물론 현 대종사는 죽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어야 하지만 이미 나의 암계로 대종사의 세 아들은 모두 고온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 대종사의 수급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천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천인대전이라는 행사가 진행되어야 혈마공자가 신교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물론 우선 혼원보패를 그가 얻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대의 말은 알겠소. 우리는 싸움이 벌어지면 바로 적의 집으로 나아가 적의 수장의 목숨을 취할 것이오. 나는 가죽게 그리 전하리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오.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소. 츠츠츠츠츠츠츠츠츠츠. 권천과 저광, 법왕 등은 신형이 흐릿하게 변하더니 서서히 그 신형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호련이 사라졌다. 참 재수 없는 놈이로고. 나보다 한두 살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까칠하긴. 혈마공자는 권천이 사라진 곳을 노려보다가 붉은색 안광을 번쩍이며 손에 들린 대종사 구양태적의 수급을 번쩍 들어서 쳐다보고 끈적끈적한 웃음을 내었으며, 한편 대종가에서는 류지역이 진행 중인 모든 방어 강화 작업을 마무리 지었고 혈마공자의 다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신교의 모든 호법과 진법가들을 대장원의 중심부로 소집해 중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혈마공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방어는 더욱 완벽해야 하며 각마가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얻은 승리를 통해 얻은 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어떤 적도 대종가를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시의적절하게 할 때가 되면 혈가로 모든 힘을 집중하여 그들에게 총공세를 가할 것이다. 내실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참석자는 류지역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종가의 미래가 이들의 결정에 달려 있었으며 그들은 혈마공자와의 최종 결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제 대종가와 혈마공자 사이의 최종 대결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다. 류지역은 참모들과 함께 대장원의 전략지도 위에 둘러앉아 있었다. 모든 전술과 가능성이 검토되었고 각 지점의 방어 강화가 최우선 목표였다. 또한 그들은 혈마공자가 다음에 어떤 움직임을 취할지 예측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도 집중했다. 정보에 따르면 혈마공자는 이미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는 반드시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각마가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호법들은 무사들의 전투 기량을 계속해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류지역은 명확하게 지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전략을 설명하였으며 혈마공자가 다음에 어떤 수를 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가 공격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마진법을 강화하고 각마가의 진법가들은 그들의 마공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어진은 어떤 공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적들이 퇴각한다면 바로 쫓아가 모두를 섬멸할 것입니다. 소마공자 류지혁의 말을 들은 참모진은 모두가 두 눈에서 불이 나왔으며, 한편 혈마공자의 진영에서는 다음 행동 계획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혈마공자는 적의 반격을 예상하며 그들의 방어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 틈을 뚫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함을 쳤다. 대종가는 이미 우리의 힘을 경험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치고 들어갈지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그들의 최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노리도록 하겠다. 우리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어야 한다. 전쟁의 준비는 양측 모두에서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다. 대종가에서는 모든 진법과 방어시설이 완비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혈마공자의 진영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전력을 다해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이 모든 준비 속에서 류지혁은 자신의 호법들과 진법가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우리의 방어는 철벽이 되어야 합니다. 혈마공자의 어떤 공격도 우리의 방어진을 뚫지 못하게 하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대종가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십시오. 이번 싸움에서는 저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대종가의 대장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방어진을 구축하며 혈마공자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신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전투가 임박한 가운데 양측의 힘이 맞부딪힐 준비를 마쳤다. 부웅!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대종가의 커다란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렸으며 하늘은 잿빛 하늘이었고, 하늘은 이미 알고 있던가. 정말 이번 싸움은 극양태양절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